모듈에 들어보니까 역시 M 모듈도 임포트해서 어디선가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뭘 모듈을 가져오고 또 여기서 또 모듈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add ng 모듈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고 다음에 export해서 m 모듈 export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m 모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export를 하니까 main ts라고 하는 여기서 이 m 모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import와 export의 관계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main ts는 m 모듈을 가져옵니다. m 모듈을 어디서 가져오니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뒤에 ts는 확장자는 뺀다고 했었죠.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때 import 할 때 뒤에 ts 확장자는 뺀다고 분명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가져왔는데 m 모듈을 가져오는데 m 모듈을 어디서 가져오니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m 모듈을 보니까 얘도 m 모듈 자체도 어디선가 뭔가를 많이 잔뜩 가져왔어요. 브라우저 모듈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져왔고 ng 모듈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앱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져온 다음에 이것을 가져온 것을 뭘 하느냐니까 여기 ng 모듈이라고 하는 데다가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앱 컴포넌트는 여기에 있고 브라우저 모듈은 여기에 있고 앱 컴포넌트 또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고 그리고 ng 모듈은 어디 있느냐 봤더니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 자체가 ng 모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싶죠. 이게 무슨 피라미드에 들어와서 마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상형 문자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벽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의미가 무엇일지 알쏭달쏭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알쏭달쏭해요. 이게 왜 이렇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쉽습니다. 왜냐니까 다 같은 것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고 하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앵귤러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저도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앵귤러는 복잡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ng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 ng 모듈을 이걸 지금 얘 뭐예요? M 모듈 자체를 지금 얘가 메인 TS가 가져가서 부트스트래핑 얘를 이용해서 자동차 시동을 건 거예요. 그럼 자동차 시동을 기는데 얘가 뭘 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 구조를 보자는 거죠. 얘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키입니다. 키. 열쇠를 딱 돌리는 순간 부르릉 하잖아요. 그 부르릉 하게 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엣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데코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데코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데코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식한다 이런 말인데 이건 타입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의 특정한 기능입니다. 데코레이트는 타입스크립트, 그죠? 타입스크립트의 기능인데 이거 아주 특수한 펑션이에요. 특수한 펑션. 그리고 펑션이니까 당연히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뭐도 있겠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보니까 보시면은 ng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 이름이 정해져 있고 다음에 가로가 있죠. 이 가로는 펑션 뒤에 붙는 괄호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뭐가 던져졌나요? 파라미터로 오브젝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오브젝트는 key value, 그리고 key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오브젝트가 ng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던져져서 ng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겁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건 뭐죠? 펑션은 동작이잖아요. 펑션은 동작입니다. 이건 동작이죠. 어떤 동작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펑션의 역할은 ng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출발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declaration이라는 것이 있고 import라는 것이 있고
provide라는 것이 있고 bootstrap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bootstrap이 또 나왔네요. main TS에서도 bootstrap 했었죠. 그럼 main TS가 얘를 해서 시동을 걸고 얘는 또 app component라는 걸 이용해서 또다시 시동을 또 거는 거예요. 시동을 두 번을 거나? 한 번의 시동인데 그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초기 시동. 왜 초기 시동?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동이 예열 있고 그때는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엔진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서 그 엔진 내에서 기름이 폭발하죠. 폭발하는 힘으로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 피스톤이 다시 적어볼게요. 처음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서 전기를 가져옵니다. 자동차 안을 보면 배터리가 있어요. 거기서 전기를 가져와서 그 전기로 기름이라고 하니까 좀 무식해 보입니다. 가솔린이라고 그럴게요. 조금 더 유식해 보이죠? 가솔린을 어디다 넣느냐 하니까 엔진에다 넣어요. 가솔린을 엔진에 투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그, 점화 플러그라고 합니다. 점화 플러그로 불을 붙여요. 불을 붙입니다. 가솔린에 불을 붙이는데 이것을 엔진 속에서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불을 붙이니까 폭발하겠죠. 폭발하면은 그 폭발하는 힘으로써 실린더를 돌립니다. 피스톤, 실린더 내에서 폭발하고 피스톤이라는 걸 돌리고 그 피스톤을 돌리면은 이 피스톤이 바퀴를 돌리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동차가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앵귤라도 역시 제일 처음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 처음 예열하고 막 처음 시동의 첫 과정을 하는 것이 어디 갔나요? 메인 TS 이 녀석입니다. 메인 TS가 M 모듈을 불러옵니다. M 모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M 모듈을 불러오면 M 모듈은 다시 부트스트랩에서 App 컴포넌트라는 녀석을 또 불러옵니다. App 컴포넌트는 어디 있나요? 보니까 딱 App 컴포넌트에서 위치가 딱 나오죠. My Angular Source App Component 뒤에 TS는 빠졌다고 돼 있죠.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뒤에 TS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지나? TS가 없죠. 얘가 누구냐니까 얘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얘. 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다시 얘도 보니까 임포트 뭔가 가져왔습니다. 앵귤라 코어라는 데서 이걸 가져오고 컴포넌트를 가져왔는데 얘를 어디서 먹느냐니까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그죠? 임포트와 익스포트의 목적은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었죠. 다른 데 있는 것을 이 파일에서 써먹으려면은 일단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이 임포트죠. 가져왔으면 써먹어야겠죠. 써먹는 것이 이겁니다. 그죠? 이 컴포넌트도 보니까 이것도 펑션이에요. 데코레이트죠. 엣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앵귤러가 만들어 놓은 아주 특수한 펑션들입니다. 그게 데코레이터들이에요. 앵귤러 데코레이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펑션인데 아규먼트로 던져주는 게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다른 게 들어갔죠. 아규먼트가 이번에는 select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keyvalue라는 오브젝트를 던져줍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구조를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를 다 했었죠. 바로 그 오브젝트입니다. keyvalue로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또 export를 합니다. export를 해가지고 app component라는 이름으로 얘를 보내주는 거죠. 얘를 export를 하니까 바로 M 모듈이 얘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얘는 다른 걸 가져오고 자기를 누구한테 보내주느냐니까 M 모듈한테 보내줍니다. M 모듈은 다른 걸 또 가져왔죠. 얘도 포함해서 가져온 다음에 자기를 또 누구한테 보내주느냐니까 메인 TS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메인 TS는 얘를 가져와서 시동을 딱 끄는 거죠.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져와서 키를 딱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M 모듈이 얘를 불러와서 뭔가를 하고 이 엔진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을 수행하죠. 이거 펑션이잖아요. 함수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아규먼트로 오브젝트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또다시 누굴 불러오나요? app 컴포넌트라는 걸 불러오는단 말이에요. 걔는 여기 있죠. 여기서 가져온 거죠. 그럼 app 컴포넌트는 또다시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얘도 누군가를 불러오고 자기를 내보내고 보낼 때 app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건 지금 여기서 넣는 게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진행되면은 웹 브라우저에 이런 화면이 딱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였죠. 처음에 복잡할 것이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를 것이다. 뭐 헷갈리고 뭐 이해가 되는 듯도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뒀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 안 해도 되느냐니까 천천히 이해해 나가시면 되고, 첫째,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를 넓혀 나가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그죠? 앞으로 한 3년간 공부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좋은 점이 뭐냐니까 모든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낯설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바로 한두 달 뒤로 한 달만 공부하면은 실전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반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얘기,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 내용이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니까 한번 좀 익혀두고 나면은 앱을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어떤 앱, 어떤 거는 은행도 만들고 마켓,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도 만들고 소셜 커머스도 만들고 뭘 만들든 간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만들어 보면은 그 다음에 똑같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단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조그만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노드 모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죠. 이 모듈들이 각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3, 4년 걸린다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 앵귤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